윤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다. 이 짧은 문장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다. 한번 보실래요? 훌륭한 분 모시려고 다른 생각 없이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무슨 생각했길래? 그러니까 속으로 찔린 발언이에요. 그게. 그렇지. 장관 임명할 때 이권, 이득 이런 거 생각해서 인선한 게 아니고 훌륭한 분을 모시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가 찔리니까 다른 생각이란 사족을 집어넣는 거예요. 훌륭한 분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다 하면 돼. 찔리니까 다른 생각 없이. 했어죠. 한동훈의 이때야말로. 0.5초. 성렬이 형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오늘 내가 우리 규정을 내렸잖아. 며칠째 제가 보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주소와도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 모아다가 여보시오 국민 여러분 잘 갖다 쓰시오 했는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국민 앞에 내놓기 전에 그 내부에서 1차적으로 거르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언론에서 지금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막 나와. 뭐 하다못해 그냥 뭐 될 게 없으니까 40년 지기 친구 뭐 이런 걸로 나가는데 이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의 봤다는 게 아마 사주는 봤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심으로. 왜냐하면 워낙 이런 거 할 때 김건희가 자기들 회사 직원들까지 사주를 다 본다 그랬잖아요. 안 봤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사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우리 가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가 주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전혀 거르지 못했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근데 같은 인수위에서 이제 검증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호영 관련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윤석열한테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난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면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한번 써봐라, 너 뭐라고 썼나 보게, 이런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렇게 언론 보도가 며칠째 나오고 있음에도 나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오만방자한 태도입니까? 아니 뭐 이분은 계속 술 마시다 보니까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술집에 TV도 안 틀어져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좋은 분 모시려고 머리에 천공나게 생각하다 보니까 건진 게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저는 사실 이런 말에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검증을 보면서 검증 안 했다에 전재산 걸어요, 진짜로. 검증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같이 이권 연결돼 있어. 장관 후보자 중에 6명인가는요. 다 사회이사 출신이에요, 사회이사 출신. 근데 그 사회이사 출신이 사회이사라는 게 내부 비판 기능 때문에 임명하는 거거든요. 반대의 안건이 한 건도 없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 다 끄집어오고 데려오는 건데 하나씩 보자고요. 문제는 윤석열 측에서 정호용 자녀 논란에 무리한 프레임 씌우면 안 된대. 조국은 이 새끼들아.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악마화 시켜서 그 무리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 윤석열이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해. 거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한다고. 니들 또 조국 검증이란 이름으로 프레임 씌워서 악마 프레임 씌워가지고 악마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정호영 이자는 조국내랑 다르다니까요. 등치시키려고 하니까 더 골 때려지는 상황이 오더라고. 정호영 아들이나 딸처럼 자기 아버지 근무하는 곳에 봉사활동하고 그 학교 들어간 사람 있어요? 조국 장관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어요? 조국 장관 딸이 서울대 의대 갔습니까? 조국 장관이 의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하지 마시고. 무리한 프레임 씌우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뻔뻔한 거야 이게. 대한민국엔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도덕이 있고. 조국한테 씌우는 그 뻔뻔했던 그 악마 프레임은 지들은 해도 되고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마치 이게 정호영의 이 논란으로 조국 장관이 마치 이거를 정말 한 것처럼
같이 묻어버리는 스킬을 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타이틀에 뭐 조국과 같은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정호영을 가지고 그 논란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정호영은 본인이 의사고 본인이 병원장이고 본인이 그 소속일 때 자기 아이들을 자기 밑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지금 상세하게 보시면은 더 놀라울 게 많이 있죠. 진짜 열받는 거는요. 조민양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하루 수업을 들었니 안 들었니를 가지고 특혜 논란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촬영된 비디오가 나오니까 오전에만 하루 종일 참여한 게 아니라 오후에만 참여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의사면허를 박탈한 게 얘들이에요. 네. 단 하루 그 자리에 있었냐 없었냐 그것도 그냥 인턴이야. 그 자리에 본 사람도 있었잖아. 아니 동영상이 아예 나왔는데 동영상이 나왔는데 왼손잡이라서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게 어디야 법원이고 어디나 검찰을 내잖아요. 가든 바 좌우가 바뀌면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것도 그 학교 출신은 본인이 유일해. 그러고 지금 의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놀랄 만큼 침묵을 하고 있죠. 우리 외담이들께서.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정호영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때 그 경북대 출신은 본인 한 명. 만약에 말이에요. 조국 장관이 서울대 법대에 있는데 그 법대에 조민 씨가 합격을 했어. 그것만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조민 씨가 합격한 부산대에는요. 실제로 조국 장관이랑 안면인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 실제로.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 그 장학금 줬던 교수님. 장학금은 또 뇌물이랬죠? 장학금 뇌물인데다가 대학 다닐 때 장학금까지 다 지금 토해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더라고요. 그 잣대를 똑같이 정호영한테 대보세요. 정호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거든요. 지금 아들, 딸 전부 다 그렇게 한 건데 일단 의대 편입하기 직전에 2016년 그러니까 의대 편입하기도 전인데 얘를 논문 2편의 저자로 등재를 합니다. 얘가 이제 2017년하고 18년 경북대 의대 입학 서류 평가 기준에 활용을 했어요. 조국 장관은 이걸 활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넣은 거고 이 봉사활동 한 것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딱딱 맞춰서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죠. 이 봉사활동 있잖아요. 딸하고 아들이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되냐고. 왜냐면 이 당시에는 학교도 달랐고 했기 때문에 딸은 서울대 다녔고 아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봉사활동을 칼같이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냈다는 것 자체 압수수색 해야지 진짠지. 아니 아들하고 딸이 공교롭게도 한 건물에 위아랫집에 들어오는 것도 우연이라고 봐주시는 게 이분들인데 그 시간 좀 맞을 수도 있지. 진짜 씨발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 제목이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논문 이름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교롭게도 아들 논문에서 정 씨가 또 한 명이야? 찾기가 너무 쉬워. 이름이 정윤석입니다. 사람들이 정윤석열로 외우더라고요. 너무 외우기도 쉬워요. 정윤석열. 이게 해당 논문 지금 2편 썼는데 논문의 유일한 학부생입니다. 나머지는 다 석박사 형들이고 얘만 학부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너무 웃기는 게 쉴드 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논문에. 그 아이디어 뭔데? 야, 그게 그때 조국 장관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호영 아들은 번역과 편집을 주로 했다는 증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 번역과 편집을 실제로 내용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그게 허드렛 일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쉽게 표현해서. 맞아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이야기 좀 더 앞서가면은 이 특별 전형이 대구 경북 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그 전형이 딱 4년만 있었어. 나중에 없어진다고. 그런데 합격자가 정호영의 아들인 거야. 경북대 출신 한 명. 딱 한 명. 그러면 얘를 입학시키려고 만든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정호영은 경북대 병원에서 무슨 실장, 그러니까 거의 경북대 병원 서열 한 3, 4위쯤 하다가 나중에 병원장까지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 정도 되면 이건 누구나 다 의심하는 거. 이거는 조국 장관 내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버지 뭐 부모들끼리 품앗이했던 정도도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 그것도 다 한 거였죠, 사실은. 어. 그게 무슨 비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근데 저 전형이 이제 대구 경북 출신 대학교에서 뽑겠다는 전형만 딱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 해부터. 그래서 정호영의 아들만 딱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정호영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그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왜 안 합니까? 김호수 뭐 합니까 도대체? 이런 거 하라고 검찰총장 시켜준 거야.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무슨 뭐 세월호를 했네. 옥시를 깠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딸내미는 더 웃겨요.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아들 이름도 밝히고 딸 이름도 밝히는 이유는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이 정부의 그 장관들의 눈높이 그 청문회의 눈높이를 윤석열 당선자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들도 그렇고 딸도 지금 그 예전에 의료 파업했을 때 파업하는 이름의 명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북대 의대에.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이름은 정민혜로 추적이 됩니다. 지금 사진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가로세로 형무소처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막 그런 걸 뿌리고 싶진 않아요. 사진이랑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 딸도 총 15명의 지원자들 중에서 딸만 특정 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죠. 면접에서. 엄청난 일이야 그게 간단히 말해서. 뭐 왜 어떻게 만점을 받지? 우리 아빠는 정호영입니다. 이딴 거 했나 또? 아 경험스럽다. 원래 그저 면접 원서에 별표가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을 조국 장관네랑 매치시키는 것, 등치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정말 너무 노골적인 것이고요. 조국 장관네가 일부는 관행대로 했을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뭐 9시간밖에 못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정호영 같은 자는 대한민국 그것도 장관 후보자, 공직자 후보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업그레이드 나경원 버전보다 더해. 이 사람 더하다고. 그렇죠. 진짜. 아니 나경원은 그래도 성신여대에 부탁하는 부탁이라도 했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 대학교 자기 나와바리 안에서 한 거잖아요. 그냥 경원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예. 공경하되 멀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특정 인물이 생각난다고 해서 다 제가 그 특정 인물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경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예. 아무튼 이런 거 보면 정말 이렇게 이 나라가 정말 귀족 공화국하고 뭐가 차이가 나요? 누구한테는 해당되는 법, 누구한테는 해당 안 되고 이게 사실 저 의대 다닐 때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었는데 지금도 변치 않게 있구나. 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면서도 이걸 가지고 난리 친 거. 정말 네. 이 논문도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정말로 할 줄 아는데 한다고 했는지 성실하지 않았는데 성실하다고 했는지 시간은 혹시라도 1분 1초라도 오차가 있었는지 이 논문이 써져 있는 이 봉사 시간에 그 시간에 혹시 카드가 다른 데 사용된 건 없는지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죠. 허드렛 일을 했는데 인턴이라고 한 건 예. 아닌지. 자, 댓글창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방송 중간중간에 대학생들 잡혀간 이야기도 했을 뿐더러 이 방송은요, 구성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슈를 갖고. 근데 댓글창에 그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그냥 똥파리야. 무슨 얘기를 봤냐면은 후원만 바라지 말고 얘들을 구해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아, 우리 후원 받은 적도 없잖아요, 심지어. 아니 후원 그러니까 계좌도 없어. 그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뭔 말하면 더 빈정이 상해. 학생들이 숭고하게 운동을 해. 경찰서 잡혀간 거 알고 있고 방송 언급도 했어. 그러면 여기서 무슨 후원을 바라면서 니들이 뭐하냐 같은 짓거리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똥파리들이지? 우리가 가서 경찰서 가서 구해올까?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못 구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어린이 방송 중간중간에 언급을 할까? 그럼 미친놈들 들어와가지고
좀 또라이 같은 것들 뭐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런 지랄 좀 하지 마. 새끼들 정말 기분 나쁘게. 학생들 그 뭐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같은 동지들이고 같이 집회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은 걱정 안 되겠습니까? 아까부터 계속 긁어요 이게. 방송에 무슨 댓글창 좀 봐라 반말해가면서 푸나야 너는 뭐 후원금 바람 적 없어 이 새끼야. 저 같은 새끼들 정말. 방송에 대해 예의를 지키라고 이 새끼들아. 이 방송을 그렇게 7, 8년 8, 9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정호영 비판할 시간은 없는 거니? 또라이 같은 새끼들 정말. 알려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과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들어와가지고 방송 중인데 무슨 채널 가서 보라 이런 예의를 좀 지키라고 좀 제발. 계속 할게요. 오늘따라 유난히 좀 심하네 정말. 오늘따라 심하네요. 왜 그래? 왜들 그러는 거야 정말로. 거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없는 사실로 상대방을 비판하라 그러지 마. 진짜로 원하는 거야. 보면 되잖아. 우리가 이 생방송 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구해? 알려드린 정도로 끝나면 되는 거지. 다 거기 가서 보면 이슈 대응은 누가 합니까? 미친놈들 정말. 조국 장관을 너무 억울해서 우리가 정웅을 더 때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이런 이슈 이야기도 못해 이제 저 사람들한테는. 학생들 연맥이는 거야 그게. 우리도 알고 있잖아. 그럼 방송 끝나고 나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이슈화 시킬 건지 또 연구를 해서 또 방송을 또 할 거 아니야. 생방송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 어쨌건 정호영은 사법 처리해야 된다. 이미 시민단체 같은 데서 고소고발 하잖아요. 득달같이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정말 이런 사건에 득달같이 가서 압수수색 하는 게 검수완박을 방어하는 길이긴 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건 그럼 절대 안 해. 그러면 또 우리가 멈칫하지. 그렇지. 오 이러는데 그건 절대 안 하면서 검수완박, 검수완분은 무조건 방어를 하겠대.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차라리 내가 총장 할게. 그 정호영 아들은 한 학기에 19학점 수업도 듣고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일단 연구원은 그 9시, 6시 이걸 해야지 주당 40시간이 되는 건데 19학점 학점을 또 그냥 뭐 C 받고 D 받은 게 아닙니다. 다 A뿔이고 뭐 B가 있고 약간 이 정도인데 거의가 A뿔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해명을 해야죠. 주당 120시간씩 했나 보죠. 아니 그건 아니 이건- 수업도 이렇게 막 야간 수업 이런 거가 거의 아닐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어쨌건 윤석열 쪽에서는 검증을 아예 안 했고요. 검증 아예 안 했어. 아예 검증 안 했다고 보고 어떨 경우에는 아마 정호영은 있잖아요. 윤석열이 대구에 있을 때 서운하게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너 한번 엿먹어봐라. 연봉을 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룸사롱에 갔는데 한 번은 윤석열이 돈 낸 적이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잠깐 그러면 한동훈은 뭐 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정호영은 있잖아요. 지금 공직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그냥 일배라고. 그리고 온갖 이득과 이런 것들은 다 취한 자인데 결국에는 지금 내놓은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최소한 한두 명 이상은 탈락해야 정상인데 1순위가 누구냐고. 정호영은 이미 수사까지가 언급될 정도예요. 사실 정호영을 어떻게 조지냐에 따라서 사실 조국 장관을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왔던 윤석열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장관 한두 명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 면면이 이걸 다 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전혀 단 한 번의 필터링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놀라고 있거든요. 그 기득권 카르텔 우리가 지금까지 욕해왔던 저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의 그 상상력이 모두 총동원된 사람들이 다 튀쳐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정호영은 윤석열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고품격 이간질 방송 새날입니다. 참네. 그리고 뭐 한 놈 더 팹시다. 바빠. 교육부 장관 후보자. 2년 전, 정확히 말해 1년 반 전에 등록금 올리자고 주장했던 자예요. 대학 등록금 올리자.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은요, 대학 등록금이 지금 동결된 이유를 잘 몰라요. 대학 등록금을 너무 비싸.
선진국이 되려면 사실 대학은 무상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그 과정에서 국가가 재원을 투자해야 되는 그 시기까지 왔어요. 근데 사학들 반발이 심해가지고 등록금 동결하는 정도로 멈춰져 있는 거야. 대학에 대해서 국가가 더 지원해주면서 등록금은 사실 무료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방향성인데 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할 때 등록금 올리자고 주장했던 자고 내가 정권 뺏기고 그 다음 날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썼던 글도 그거예요. 대학 등록금 올리자고 지금 인수위가 이야기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 올리는 거요. 소위 말하면 이대남들이 경악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 대학 등록금 올리자 첫 번째고 공무원 수 줄인다.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은 존나 비싸지고 또 이대남들이요. 부잣집 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2번 남들이 되게 보면 그런 애들 자체가 잘 싸는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 두 번째가 공무원 일자리를 줄이면은 공무원 준비 안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가 나중에 줄어들어. 그렇죠. 그 위에서 풍선 다 효과야, 아래로 풍선 다 효과.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근데 전 이 상황이 되는 거지. 2번 남들 절대 후회 안 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납부금은 내가 내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내는 거나 아니면 4년 뒤에 내가 내는 거거든. 근데 우리 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철이 형이 그렇게 주장하던 자인데 이 자가 한국 외대 총장 시절에는 업무 추진비를 그냥 갖고 골프 쳐버리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네. 그것도 1억 4천이나 1억 4천만 원씩이나. 이 사람이 2014년부터 한국외대 총장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골 때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2015년에 그 학교 재학생들 상대로 부모 직업 조사를 해요. 직업 조사가 어떤 직업을 써라 이게 아니라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의사, 법조계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써내라. 대학생한테? 네. 내 그리고 아들이 이거 쓰다가 두 개 중에 헷갈릴까봐 아들을 안 낳는다니까. 기타 분류의 학부모 직업란에 예시를 들어요. 뭐 일단 학과장의 판단으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부모는 직업을 써라. 예, 대규모 뭐뭐 식당 운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의 학부모를 어쨌거나 이용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생도 이거 하면 난리 나잖아. 그렇죠. 2015년에 대학생을 상대로 했던 일이고 대박. 또 그 골프 선수 특혜 의혹이 특혜를 줬잖아요. 그것 김은경.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 골프 선수가 매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13년 1학기, 2014년 1, 2학기 학사 경고를 받았어요. 학사 경고 받으면 장학금 못 받거든요. 보통의 학교는. 근데 이 프로골프 선수는 받았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프로골퍼들과 라운딩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학생회에서 이제 지적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학생회랑 같이 비공개로 서명을 합니다. 이 문제 취하해주면 내가 인문과학관, 사회과학관 교수학습 개발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줄게. 그리고 뭐 도서관 리모델링 해줄게. 이런 걸 서로 약속을 합니다. 배임. 네. 야, 근데 아무튼 진짜 뭐하든 엄청나다. 이런 쓰레기만 모아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열받게 해드릴게요. 어. 김혜경 법카 가지고 김혜경 법카라고 얘네들이 하면서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했잖아요. 한 달에 10몇만 원이었어요. 다 합치니까 280? 총액 280만 원인가 됐고 얘는 1억 1억 4천만 원을 업무 추진비로 써버려. 식대 골프장 이용료도. 업무 추진비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성남시를 모라토리움에서 구해준 수조 원의 빚을 다 털어준 그 성남시장이 카니발에 의자 바꿨다고 언론에서 두드러패고 부인이 한 달에 10몇만 원. 그냥 얘네들 주장이 다 맞다 쳐도 한 달에 10몇만 원 초밥? 초밥? 아무튼 뭐 이런 거 했다고 언론에서는. 그것도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증빙은 없잖아요. 증빙은 없- 없죠. 그러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엔 두 가지 법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 김인경이는 1억 4천만 원을 무단으로 쓰고도 기소유예. 검찰이 봐준 거잖아. 기소유예. 초범이라서 그랬나요? 어처구니가 없네. 자, 지금 장관들은 다 발표가 됐고 그중에 이제 1차로 발표했던 사람들을 국회에다가 청문회 해주세요라고 이제 그 뭐 각종 내역들을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재산은 얼마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경력은 어떻고 뭐 병업 경력이 어떻고 나잖아요. 간추려 봤어. 장관 후보 8명의 평균 재산은 지금 8명이 도착한 거예요.
인사청문 해달라고. 평균 재산 51억 원. 가난하네 이 새끼들. 51억 원밖에 안 돼가지고 장관하겠다고 그러냐 지금? 51억 원. 민주당에 51억 원 정치인 사실상 없거든요. 우리 박정의학원 그분 빼놓고 나면 51억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51억 원 평균 재산. 그 다음에 그 8명 중 5명은 강남 3구 아파트를 갖고 있어. 8명 중 5명은 반이 넘어. 집값으로 재산 불린 사람들이야. 그리고 8명 중에 1명은 여성이니까요. 여성가족부 장관. 7명 중 3명은 병역 면제자. 부동신은 또 없나? 지금 추경호가 병역 면제자잖아요. 뭔지 아세요? 군대 안 간 이유가? 폐결핵이야. 이명박이 확 떠오르는 건 강가랑 뭘까요? 똑같네요. 저 경계롭네. 그 군면제도 시대별로 이게 흐름이 트렌드가 있지 있어요. 않나요? 그렇죠.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가 있죠. 부동시 폐결핵 다음에 저번에 오래된 떡밥들이죠. 오래된 떡밥들. 정말 이렇게 신선했던 건 단마진. 그건 정말 신선했죠. 깜짝 놀랐어요. 사상 유례 없는. 그렇죠. 이거는 와 이중유해. 이런 네. 창의성. 단마진. 어쨌건 남성 장관 후보자 7명 중에 3명은 병역 면제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요? 대통령이란 자도 부동신데. 그럼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이잖아 지금. 병역 면제율이. 그러니까 선제 타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는 거고. 근데 뭐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 8명을 한꺼번에 풀어놓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1차적인 필터링 없이 풀어놓다 보니까 뭐만 하면 지금 쭉쭉 나오는데, 돈이 많고 뭐 재산이 많다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형성 과정에서의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이만큼 고위직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빨리 벌었지? 중간에 뭐 어떤 불법적인 일은 없었나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건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금만 120억이란 말이에요. 예금만.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 비상장 주식을 정보를 받아서 샀다거나 이런 경우에 갑자기 확 튀는 거를 봤잖아요. 판검사들 사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검증을 해야죠. 와, 예금이 117억이면은 이 사람들이 보기엔 저희는 서민이 아니에요. 난민이에요. 난민. 서민? 그거 한 50억쯤 있으면 서민이지. 어쩌고 뭐 저러네. 이거. 야. 아니, 부동산이 아니라 예금만 이렇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좀 내가 봤을 때는 봐야 되지 이분은 않나요? 예금 패티시가 있는 거죠. 부동산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 올라가는 현찰이 거 최고이신 보면서 분이에요, 그죠? 이분은. 숫자 정말 올라가는 대단한 거 사람이네. 뿌듯하고 그런 분들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정호영은 병원장 하면서 3년 사이에 20억 원이 또 늘어나. 이거 알짜배기 아니에요. 자식들은 다 의사 만들 수 있게끔 다 뭔가 특혜를 만들어주고 본인한테 재산도 3년에 20억 정도를 벌어요. 우리 서민들한테 이런 기회는 언제 옵니까? 안 와요. 이게 정말 사실 경악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사회를 바꾸자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골고루 잘 살자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안 오고요. 이 사람들 정권 하에서는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서 안 와요. 아니 근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조국을 욕했다는 게 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에 열받았던 게 뭐예요? 이거는 다 하던 거다. 왜 조국만 가지고 난리야? 했었는데 지금 까보세요. 다 똑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아, 조국은 똑같지도 진죄가 않아요. 없다니까. 전혀 프레임이야, 똑같지 프레임. 않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정말 요즘 아우 속상해. 아니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파묻으려고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말했잖아. 저번에 김건희의 그 허위 학력하고 조민의 표창장을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민의 표창장이 위조한 걸로 돼버린다. 그러니까. 위조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이게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이 마차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놀리기는 좋은데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정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언론의 교묘한 장난질. 사실 알고 보면 그다지 교묘하지도 않은데 우리 그냥 방심하고 있다 넘어가거든요. 네. 원래 영화 존윅 보잖아요. 존윅 키아누 리브스 엄청 멋있잖아. 근데 그게 기사로 나오면요. 옆집 미친놈이 개 죽였다 사람 죽여요.
언론이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딱 고정이 되면서 사고를 판단하는 능력을 일시어 상실해버려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경우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새날 구독을 안 했어요. 미치겠네. 여기 구독 안 한 사람들 표시 다 나오잖아. 지금 구독도 안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저 검찰청 대학생들 이야기해달라는 싶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 정말. 아니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A를 지키라는 거지. 방송은요. 내가 이쪽 바닥에서 연대를 가장 외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방송에 대한 A를 안 지키면은 자신들이 알리고 싶어하는 방송이나 그 대상을 싫어지게 만드는 가장 극렬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비호감 만든 게 똥파리예요. 사람들이 이낙연 싫게 만든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방법은 좋게 써야지. 댓글창 다 보고 있거든요. 저 새끼는 댓글창도 안 보고 있네. 후원해달라고 할 때는 열심히 말하더니 학생들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누가 참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좀 약간 똑같은 맥락으로 진짜 연대를 하려면 A를 지키십시오, A를. 이야기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면 뭐 이종섭이는 지금 관사에 살면서 지는 아파트 이제 2채 구입해가지고 그걸로 벌리고 돈 벌고. 근데 그 김현숙 여성부 장관 있잖아요. 여성 가족부 파괴 장관. 거기 없애로 들어갔잖아, 지금. 프로이 그렇죠. 목마가 들어간 거잖아. 방배동 아파트가 지금 17억 8천만 원 그 신고했거든요. 이게 시세가 아니고 공시가로 하는 거라서 그런 거거든. 지금 공시가로 했다면요. 30억 넘어갈걸요? 한덕수는 100억이, 재산이 100억이 넘어가요. 자기가 내놓은 집만 100억에 내놨었으니까. 이거 진짜 현실화 시켜야 된다, 공시가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공시가를 현실화 시킨다니까 개급을 물죠, 이런 분들이.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높은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사람 모아놓고 같이 빈센트 부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술 마시다가 야 요즘 공시지가 정상화그 미친 거 아니냐 막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시야가 고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라는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리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윤석열 땡큐 아파트 3배 올라 이렇게 언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새날을 구독을 안 하고 있으니 미쳐버리겠더라. 그렇게 하면 구독하고 싶겠니? 지금 있잖아요. 59.1만 명에 딱 3분 남았어요. 3분. 이러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 심리가. 제가 그 3사람한테 들고 싶은 거지. 제가 그래서 3만을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은 저쪽 세력이라는 게 조국 장관 관련해 갖고 뭐 내로남불이네 막 이야기를 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뻔뻔함. 우리는 마치 어마어마한 무슨 죄라도 진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화를 냈던 사람들이 저쪽 사람보다 더 화를 냈던 사람들이 진중권이나 서민이었잖아요. 진중권 서민 지금도 그 지랄을 하고 있다? 조국 시즌2래. 조국을 정호영하고 등치시켜버려. 조국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정확히 몰라, 이 새끼들은.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렇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뻔뻔함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어. 조국 장관 나오셔야 돼요. 죄진 놈들은 이보다 막 한 2,000배 정도 나쁜 놈들은 뽀듯이 나와가지고 청문회 때 소명하겠습니다 나와도 언론이 말을 안 해. 지지고 볶지를 않는다고. 조국 장관 저번에 그때 내정되고 나서 막 의혹 제기가 될 때 난 그건 검찰 발이라고 확신해요. 검찰 발이라고. 조국 털어라. 장관 시키면 안 된다. 그때 조국 장관이 그때 그랬었어요.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청문회까지 안 기다려줬지. 그렇죠. 언론이 그 난리를 쳤지. 새벽 3시까지. 단독. 속보. 그 짓거리 했는데 조국 장관 지금 한번 보시라고요. 간단히 말해서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말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가시면은 가끔씩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국 장관 내 표창장 위조한 거 아닌가요?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 판결이 전부는 아니니까. 표창장 위조 안 한 건 안 한 거고요. 그것만 확대해서 보면 어마어마 무슨 죄를 진 것 같잖아. 조국 장관의 그 상황은 조국이 대선을 나오려고 사모펀드로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돈 벌고 있다.
그걸로 수사가 시작된 거고 윤석열이 그 나불나불나불해서 조국은 장관 되면 안 된다고 했던 걸로 시작된 사건이에요. 대통령 될까봐. 그랬는데 막상 사모펀드 관련한 걸 털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러다가 방향을 바꿉니다. 입시비리로. 입시비리. 부산대 의전원 자소서에 보니까 동양대 표창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교롭게도 최성해는 정부 지원을 받고 싶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한테 양복을 맞춰주려고 해요. 조국 장관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때부터 가까웠던 정경심과 최성해는 멀어지기 시작해요.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봉사활동할 때는 본 증인들도 있는데 그 당시 정경심은 사실상 동양대 2인자였는데 그 표창장이 뭐라고? 그걸 못 받아서 그걸 혼자 앉아가지고 컴맹이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그 유죄를 받았던 이유는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에 쓰던 PC를 동양대에 갖다 놨어. 이거 공용으로 쓰라고. 그거를 그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왔다는 딱 그 이유 하나만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법원이 포렌식의 결과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유죄 때린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총장 직인 파일 나온 건 맞잖아라고 이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총장 파일, 그러니까 그 입학 표창장을 한 번이라도 열어보면 자동으로 그 총장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임시 파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조작, 그러니까 표창장을 만들기 위해서 쓴 파일이 아니라는 거죠. 판결문 이야기하면 하도 끝도 없는데. 끝도 없다, 진짜. 진짜 대부분 판결 그대로 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생겨요 또. 그러니까 그 동의 없이 이미 제출된 PC가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이 한두 달 전에 그걸 판결 내려놓고 저는 합의체로 안 가고 네. 그냥 소부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논리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논리 왜 이 자리는 이 컴퓨터는 이미 그 동양대 그 독서실이었나 휴게실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뭐 피고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 논리 그대로라면요. 그대로 그러면 그 컴퓨터는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손댈 수 있는 상태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법원 판결을 못 믿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 역사는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법원의 잘못된 판결의 역사예요. 맞아요. 아니 뭐 역사 정확히 보면 그렇다고 수도 없이 많은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상식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포렌식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게 대법원가들이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판결이었었는데 근데 그 사건 뒤져보면 입시 비리라고 하는 나머지 것들도 거기에 없었네 있었네 나타났네 안 나타났네 시간이 부족했네 같은 걸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징역 4년 때려서 2년 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자들은 이 사건을 그렇게 일으켰던 자들이 어마어마한 새끼들을 내어놓고도 뻔뻔하게 프레임 걸지 말으라는 거잖아 지금. 우리 못 참겠다는 거야. 한동훈, 정호영 이 두 사람만큼은 필연적으로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놈이 한동훈이고 조국은 될 게 없는 정도의 뻔뻔한 자가 정호영이에요. 우리 못 참지 이러면. 세상이란 게 이런 거야. 조국 장관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역사는 진보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그 다음에 장관들은 검증을 할 때 조국 잣대로 검증해야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니야. 왜 나라의 법이 두 개냐고. 조국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침소봉대 해가지고 부인을 감옥에다가 놓고 딸은 고조를 만들었던 놈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범죄자들은 장관으로 내정하는 저 뻔뻔함. 이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대학생들 잡혀간 이야기보다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한동훈이 장관이 되면 좋은 건 있겠네. 우리 이제 막 방송해도 돼. 일개 장관 따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하진 않겠죠. 막 방송해도 됩니다. 아이고, 자, 어쨌든 뭐 전부 낙마하기는 힘들어요. 현실 정치권이라는 게. 근데 이게
한동훈 낙마와 정호영 낙마는 필연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타겟팅을 잡고 있더라고. 간단히 말해서 한동훈 계속 고집하면 한덕수 떨어뜨리면 된다니까. 오늘의 결론이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장관 제청권은 국무총리한테 있다고. 한덕수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청문회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한덕수를 낙마시키면 돼요. 그것은 민주당의 권한이잖아. 한덕수를 낙마시키면 한동훈도 그러니까 150석 가진 민주당이 한덕수를 부결시키면 이 사람은 임명을 다시 못해요. 근데 한동훈은 아무리 반대를 해도 표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적격 판정을 내도 윤석열이 임명하면 끝이야. 그래서 한덕수를 날려. 그리고 딱 그러면 딴 사람 데리고 올 거 아니야. 그 부대 조건을 걸어. 한동훈 날리면 이 사람 통과시켜주겠다 하면 돼.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면 총리 서리 형태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윤석열 처음부터 꼬이는 거예요. 한동훈은 내비는 카드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민주당 빡치게 만들고 우리 같은 지지자 빡치게 만들어서 민주당 니들 한동훈 통과시키는 순간 니들은 뒤진다. 이런 프레임 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이 워낙 이제 좀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을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또 다른 쓰레기 같은 애가 오긴 하겠죠. 괴롭네요.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요. 태영청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새날은 이따가 한 50분에 방송이 떠 있어가지고. 뭐 또 있어요 오늘? 힘들어 죽겠다. 나한테는 전혀 도움 안 되는 방송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평생에 도움이 되는 방송이라 그냥 해드립니다. 다음 방송은요, 50분의 방송은 제목이 세종과 영조예요. 기대되더라고요. 제목을 내가 그렇게 지은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랄 거야. 푸나 천재 이런 소리 나올 거야. 정봉주보다 천재. 자, 채널 구독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방송 중에 짜증 부려 죄송한데 저는 예의 없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예의 없는 것이 윤석열이랑 뭐가 다릅니까? 지킬 건 지킵시다 우리. 다수의 이제 예의 바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푸나 저 새끼 짜증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해하시고요. 자, 물러가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